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똑같은 속도인 건 아니죠. 올해 56세입니다. 저는 올해 나이 56입니다. 점프! 시간이 느리게 가는 듯 젊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24시간의 하루를 살아도 시간이 2배는 빠르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시간을 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올해 56세인 진미경 씨. 물 좀 마시고. 미경 씨에게는 매일 아침 반복하는 일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공복에 물 한 잔 마시기. 눈 뜨자마자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물을 한 잔 먼저 마셔요. 최고의 디톡스 효과를 주는 거는 물이기 때문에 하루에 최소한 한 1리터 정도 마시려고 노력을 하고요. 주스 종류는 거의 마시지를 않아요. 이번에는 척 봐도 운동을 하려는 것 같죠? 저는 이 시간에 이제 운동을 해서 몸을 쫙 스트레칭 해줘야지 하루가 편하게 시작하게 되고, 그다음에 예전에 허리도 아팠던 게 있어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좋은 스트레칭 하고 나면은 하루가 편하네요. 아침잠을 줄이더라도 아침 운동은 포기할 수 없다는데요. 보기엔 쉬워 보여도 복근이 없으면 따라할 수 없는 동작들이네요. 운동도 했으니 이젠 좀 먹어야겠죠? 보통 아침은 간단하게 샐러드랑 닭가슴살 그리고 요거트 위주로 먹고 있어요. 샐러드는 아무래도 섬유질이 많은 거라서 섬유질 섭취하려고 많이 먹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이 들수록 단백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닭가슴살 위주로 먹고, 그다음에 요거트는 이제 부드럽게 장 운동에도 좋으니까 요거트 이렇게 해서 많이 먹어요. 꼭 필요한 영양소만 골라 담은 아침 식사인데요. 맛있어. 이렇게 먹으면 건강에도 도움되고 살도 빠진다는 건 다들 알지만 실천하는 건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하루에 그래도 섬유질을 30g 이상 섭취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비타민C도 그와 동등하게 같이 섭취하려고 해서 샐러드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주말 오후 좀 늘어져 쉴만도 한데 미경 씨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집에서 홈트 위주로 하고요. 이렇게 휴일에는 헬스장에 와서 조금씩 운동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자주 나오시네요. 네. 좋아요. 선생님 연령에 비해서 운동도 너무 잘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상위 한 2% 안에 들지 않을까. 지금 보시면은 등에 이렇게 역삼각형이라 하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잘 나와 계시고, 등에 기립근이라고 그래서 척추를 잡아주는 그런 근육 같은 것도 되게 잘 잡혀 있으신 편이에요. 역시 자세가 예사롭지 않다 했더니 대회에서 1위에 오르기도 했답니다. 도전은 아직도 진행형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못했던 거 머슬대회 준비도 해서 대회 나가는 준비도 서서히 이제 하려고 합니다. 똑같은 주말을 동갑내기 승미 씨는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문지르면 피부에 자극이라도 될까 조심조심 얼굴을 닦는데요. 요즘 승미 씨가 이렇게 피부에 신경을 쓰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김이 봐봐. 주름하네. 이마주름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야 대체. 햇빛 많이 쐬게 되면서 기미 잡티 많이 생기고 피부에 또 혈색이 너무 없게 느껴져. 그런데 볼 처지는 거 하면 이마 주름 하면 눈가는 무슨 기미에 잡티에. 그런데 문제는 피부뿐이 아니었죠. 젊었을 때는 정말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고 뭐든지 의욕적이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는 뭐든지 처져 있는 느낌,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면 피부도 축 처져 있는 느낌. 일어난 지 한참 지났는데도 여전히 몸은 천근만근. 자고 일어나도 뻐근하냐. 아이고 결국 그대로 소파와 한 몸이 되어버리네요. 그래도 뭐도 먹어야지. 그래요. 뭐라도 먹고 기운을 차립시다. 그런데 이게 아침 식사인가요? 빵에 버터, 거기다 잼까지? 아는 맛이라 무서운데 칼로리는 더 무섭네요. 아침을 그러니까 먹는 습관이 안 들었다고나 해야 되나? 젊어서도 그렇게 아침을 챙겨 먹거나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평소 아침은 빵으로 간단하게 먹는다는 승미 씨. 식사 후엔 이걸 빼놓을 수 없다는데요. 한잔해야지. 믹스 커피는 칼로리도 높지만 무엇보다 당분 함량이 상당한데요. 맛있어. 그런데 왜 또 손이 그쪽으로 가나요? 한 잔을 비우기가 무섭게 곧바로 리필이라뇨. 전 믹스 커피가 너무 맛있어요. 세 잔은 그냥 기본인 것 같고 한 번 입을 댄 뒤로 이 달달한 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믹스 커피 광이 됐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 한 손에는 빵, 한 손에는 믹스 커피. 탄수화물과 당분이 가득했던 아침 식사를 마치고 집에 있는 날도 쉴 틈이 없는 게 엄마들의 일상이죠. 청소라도 하려면 허리 펼 새가 없는데요. 계속 몸을 숙이고 있다 보니 저절로 허리에 올라가는 손, 아무래도 불편한 모양입니다. 청소를 다 마치지도 못하고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요. 이것밖에 안 해도 힘들어. 요즘 부쩍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근력이 약한가? 근력이 떨어졌나? 그러다 보니까 좀만 이렇게 해도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청소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허리를 약간 굽혔을 때 자세가 안 좋으면 바로 아프더라고요. 50대가 되고 나니 갑자기 아픈 곳이 많아졌다는 승미 씨. 제가 병원을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디스크가 있다 하더라고요. 허리하고 목 쪽에가. 팔에 3개가 이렇게 신경줄이 3개가 있는데 저는 그 하나가 안 된대요. 그래서 아마 이런 데가 조금 자유롭지는 않을 거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병원에 다녀와도 그때뿐. 평상시에 의지하는 건 가스뿐입니다. 좀 시원해져라. 시원해. 완전 시원한데요? 시원하다. 저림이 좀 심할 때가 있어요. 어쩔 때 보면은. 그럴 때 저는 파스를 자주 붙여요. 요즘에는 많이 걷기만 해도 뭉쳐가는 그런 느낌이 싫어가지고 제가 종아리에도 많이 붙여줘요. 이게 갈수록 노화가 되어서 그러는지 여기저기 파스가 필요한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배달 음식이에요. 얼마나 간편하고 좋아. 배고플 때 바로 먹을 수 있고 이러니 안 좋아할 수가 없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차려지는 밥상. 참 쉽고 편하긴 한데 말이죠. 집에서 해먹기 어려운 것들은 배달 음식에 다 있잖아. 보여드릴까? 뭐를요? 내가 쓴 리뷰만 300개라니까. 리뷰가 300개라고요? 네네, 이거 봐봐요. 먹을 때마다 내가 올렸어. 맛있고 편하지만 이런 배달 음식 사랑, 건강에 영향은 없을까요? 같은 시간 동안 서로 다른 일상을 살아온 두 사람. 보이는 것만큼 신체 나이에도 차이가 있을까요? 간단한 자가 진단을 해봤습니다. 시작. 하체 근력을 알아보는 첫 번째 테스트. 진짜 지가 내려서 먹을 수 있겠네.
이번엔 어깨 관절 주변 근육의 유연성을 확인해 볼 텐데요. 생각보다 쉽지 않죠? 마지막으로 척추부터 엉덩이까지 몸의 중심을 유지하는 코어 근육의 나이를 볼까요? 이거 하려는데 땀이 이렇게 나네? 힘들어요. 다른 건 모르는데 이거 몸 통과하는 거, 통하듯이 하는 거는 여기 허벅지 뒤에 엉덩이 밑에서는 안 올라가더라고요. 다리가 이렇게 뭉쳐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쫙 펴지는 느낌이 안 들어. 너무 힘들었어요. 미경 씨의 신체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30살 젊고 승미 씨는 실제 나이와 같았습니다. 조금은 예상되었던 결과인데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걱정되기는 해요. 이런 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도 평상시에 좀 관리를 많이 해서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검사 결과를 보고서 제 몸을 제 스스로 잘 관리하고 싶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몸의 노화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바로 체내 산화 스트레스와 항산화력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어떤 의미일까요? 두 분의 검사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요. 바로 체내 산화 스트레스와 항산화력입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활성산소가 체내에 어느 정도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결과 수치가 높을수록 몸의 노화가 가속화되고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쉬운 상태를 반영합니다. 항산화력은 체내에 존재하는 활성산소에 대해서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으로 결과 수치가 높을수록 우리 몸이 활성산소를 방어하는 능력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활성산소는 인체가 산소를 태워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부산물로 불안정한 상태로 돌아다니다가 정상세포를 공격해 손상을 일으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활성산소가 몸에 많이 남게 되면서 정상세포를 빨리 늙게 만들죠. 우리가 젊고 건강할 땐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항산화 성분들로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지만요. 나이가 들수록 활성산소의 생성은 많아지고 항산화력은 감소하면서 체내의 활성산소의 농도가 증가합니다. 우리 몸의 활성산소가 늘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촬영장에서 만난 배우 선정 씨. 오늘은 선정 씨가 새 출발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박선정이라고 합니다. 선정 씨는 37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우리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이 여성암을 겪는 분들은 탈모와 그다음에 이제 가슴 형태가 아무래도 좀 수술을 하다 보면 변형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연기를 하는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양한 캐릭터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긍정적으로 그래도 받아들인 편이에요, 저는. 배우라는 꿈을 쫓아 쉬지 않고 달려왔던 그녀. 암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인 후 씩씩한 투병 모습을 공개하며 주변에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수술도 항암 치료도 모두 마쳤지만 선정 씨는 아직도 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밝은 성격과 강한 의지로도 견디기 힘들 만큼의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2021년도에 진단받았을 때 사진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오른쪽은 보면은 다른 조직들과 거의 색깔이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왼쪽은 어때요? 확연하게 차이가 있죠. 나이가 젊은 만큼 전이나 재발의 위험도 높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데요. 좀 가슴 찌릿찌릿한 증상들이 있어가지고 동네에 산부인과를 찾았어요. 큰 병원에 가야 될 것 같다 해서 갔더니 바로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검사를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내려주시더라고요. 가족력도 없고 술, 담배도 하지 않는 선정 씨에게는 상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집에 계신 아빠한테 엄마랑 가는데 아빠가 어떻게 됐어?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눈을 못 마주치고 암이래.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빠가 많이 너무 놀라시면서 그래서 그땐 정말 저희 가족들이 너무 많이 충격받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저도 나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집안의 공기, 그 느낌이 아직도 좀 잊혀지진 않아요. 이어진 항암 치료와 수술, 고통스러운 과정은 모두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암이라는 병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장 힘든 건 뜻밖에도 관절염입니다. 제가 복용하고 있는 페마라와 졸라덱스라는 주사가 호르몬을 좀 억제하는 주사다 보니까요. 관절염이 좀 저희 일상을 좀 힘들게 하는 요소예요. 병두꺼움뿐만 아니라 뭐 하나 집으려고 해도 너무 찢어질 듯한 고통 때문에 일상생활이 좀 굉장히 힘들었어요. 강제로 여성 호르몬을 억제하니 몸이 갱년기와 같아진 것인데요. 관절염 때문에 걷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납니다. 아이고 다려. 하루아침에 갑자기 곱절은 나이가 든 것 같은 몸. 아직은 완치까지 갈 길이 멀지만 선정 씨가 잠시도 희망을 놓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릎 쪽 많이 치시면 말씀하세요. 네, 여기 암 치료하시는 모습들을 한 1년 동안 보다가 결국에 제가 하늘나라로 보냈던 친한 선배님이 계시는데 근데 불과 제가 한 2년 뒤에 이렇게 암진단 받고 나니까 제가 선배님 마음을 정말 하나도 헤아리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암 한우들이나 제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좀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다 이런 생각에서 더 열심히 치료받고 좀 이겨내려고 합니다. 오늘은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곧 다가오는 선정 씨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인데요. 지금 얘기 좀 장난 농담하는 줄 알았어. 장난하나 얘가. 진짜 믿을 수 없는. 얼마나 충격이었는데.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고 항상 밝게 사는 사람들이 왜 그런 병을 주느냐 이거죠. 왜 그런 병을 찾아오느냐. 무슨 소원을 빌었을까요? 전에는 그 건강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한 적은 없었는데 지금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꼭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좀 더 성숙한 연기로 좋은 배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암세포는 왜 그리고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요? 암이라는 질병은 정상세포의 유전자가 돌연변이를 일으키게 되고 이런 돌연변이들이 우리 몸에 축적이 되면서 암이라는 질환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데는 음주와 흡연 같은 환경적인 요인, 유전적인 요인,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지속적인 손상을 받는 것이 있는데요. 그 원인 중 하나가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체내에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되면 정상세포를 공격하여 세포막과 DNA가 손상되게 됩니다. 공격받은 세포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돌연변이의 발생 확률은 증가하게 되고 이렇게 증가된 활성산소는 암세포의 증식과 전이를 촉진하게 됩니다. 암의 위험을 높이는 활성산소. 그러나 우리 몸속의 항산화제는 나이가 들수록 감소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 나이 들수록 활성산소가 몸 이곳저곳을 공격하게 되는데요.
경자 씨도 갈수록 아픈 곳이 늘어난다네요. 아유, 이상하게 이게 발하고 관절 쪽까지도 안 좋아지니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그냥 갑자기 노인네가 된 것 같아서 아주 그냥 정말 진짜 괴로워요. 진짜 사는 게. 나이가 들면서 나타난 몸의 변화는 또 있습니다. 먹는 양은 그대로인데 체중이 늘었고 머리숱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죠. 고지혈증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당뇨 검사도 해보면 당화색소가 6.4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다 전 단계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면역이 다 떨어져서 그런 증상이 생긴 것 같아요. 왕년엔 사람 만나는 것도 여행도 좋아했는데 여기저기 몸이 아프니 외출도 조심스럽습니다. 특히 요즘 경자 씨를 괴롭히는 것이 있는데요.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오는 어지럼증입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약간 띵 하다 그래야 되나 핑 하다 그래야 되나 그 천정이 막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그 대상포진 후유증으로 이렇게 어지럼증이 이렇게 생겨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럴 줄은 진짜 몰랐어요. 그 시작은 안면마비였습니다. 대상포진하면 떠올리는 수포도 통증도 없이 마비부터 왔죠. 입이 그냥 막 움직여지지도 않고 눈도 감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은 건지 안 감았는지 모르겠죠. 완전히 왼쪽이 마비가 됐어요. 이게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다니까요. 이후 대상포진 치료를 받았는데 갑자기 어지럼증이 생긴 겁니다. 원인은 대상포진이 얼굴에 생기면서 바이러스가 안면신경을 손상했기 때문인데요. 위에서 이상하게 좀 뽀드득 왜 우리가 스트로폴 부시면 그런 나는 소리 같은 그런 소리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또 어떨 때는 제가 이렇게 만지면 물 같은 게 나오고 경동맥 초음파도 찍어보고 이비인후과 가서 검사도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별 이상은 없대요. 그건 없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 증상을 느끼는 거죠. 수포만 가라앉으면 될 줄 알았는데 흉터처럼 남아버린 후유증. 대상포진은 신경절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머리와 얼굴의 통증을 느끼는 뇌신경인 3차 신경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얼굴에 대상포진 증상이 나타난다면 안면 신경마비는 물론 심하면 시력과 청력의 저하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후유증까지 겪어보니 대상포진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졌다는데요. 대상포진으로 인해서 안면마비 또 올까봐 혹시 여행 가거나 그러면 상비약으로 제가 이거를 미리 지어놓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기미가 보이면 일단 약부터 찾게 되었답니다. 요거 처방전을 이렇게 갖고 다녀요. 이렇게 해서 제가 약을 먹었다라는 거를. 면역력이 떨어지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대상포진. 활성산소는 면역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활성산소가 늘어나면 대상포진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는 뜻이죠. 대상포진은 면역이 정상인 사람에게는 재발이 드물지만 면역이 떨어진 환자의 경우 재발할 수도 있는데요. 재발 시에는 50%의 확률로 이전에 발병했던 부위와 동일한 위치에 발병을 하게 됩니다. 불완전한 구조의 활성산소는 정상세포에 달라붙어서 세포의 산화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런 산화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면역세포를 직접 공격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많아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활성산소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항산화력이 필요한데요. 대부분의 항산화 성분이 우리 몸의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방어하는 임무가 끝나면 독소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항산화 성분들은 서로 항산화 능력을 주고받으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에서 글루타치온은 항산화 능력이 강하고 비타민 C, E 등의 항산화를 돕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항산화 네트워크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은 어떤 일을 할까요? 예를 들어 전자가 부족한 아이오딘과 만나면 자신이 가진 전자를 내주면서 상대의 성질을 바꾸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활성산소의 성질을 바꾸는 것이 항산화 과정입니다. 글루타치온을 바른 쪽에서는 산화 반응인 갈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글루타치온은 체내에서 스스로 생성되는 강력한 천연 항산화 물질이지만 30대부터 10년마다 15%씩 감소해서 80대 이후에는 거의 생성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추가적인 섭취가 필요합니다. 각자 건강에 문제를 가진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게 어디가 안 좋아서 이렇게 왔어요? 저는 당뇨하고 고혈압이 있어서 고지혈증이라. 그렇게 살도 찌지도 않는 것 같은데? 요즘에 좀 빠진 거고요. 젊어 보이는데 어쨌든. 대사증후군으로 고민이 많은 미옥 씨까지 세 사람에게 체크리스트를 보냈습니다. 5점 이상이면 글루타치온이 부족하다는 뜻인데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이 있다. 5. 가끔 피부에 발진이 생긴다. 5. 현기증을 느낀다. 5. 생활하는데 에너지가 부족하다. 5.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 머리가 무겁고 멍하다. 우울한 기분이 든다. 이건 진짜예요. 관절에 통증이 있다. 감기에 자주 걸린다. 어머나, 다 10개가 다 오네. 다 체크되셨어요? 네. 관절염과 대상포진을 겪은 경자 씨는 만점. 모두 글루타치온 부족이 의심되는데요. 글루타치온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활성산소는 세포 내의 DNA를 파괴하고 단백질을 변성시키면서 지질을 산화시킴으로써 결국엔 세포에 큰 손상을 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뇌신경세포에는 다른 세포에 비해서 지질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활성산소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는 뇌세포의 지질을 산화시켜서 인지 기능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항산화제인 글루타치온이 부족하면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글루타치온 부족이 의심되는 세 사람. 항산화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대체로 활성산소는 많고 항산화력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노력하면 안 되는 건 없죠. 완연한 봄 기온을 마음껏 즐기는 이분, 보미아 씨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제 다 꽃도 펴고. 매년 돌아오는 계절이지만 미화 씨는 올봄이 더 특별하게 느껴진다는데요. 제가 아주 크게 아프고 죽을 고비를 넘겼거든요. 제가 한 5년 전에 암 한 4기 진단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건강을 자신했던 젊은 날엔 암은 상상도 안 해봤습니다. 선생님이 뭐 혹시 돌 같은 게 있지 않나 초음파를 찍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초음파를 찍었는데 복수가 찼다고 이거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빨리 대학병원 가서 CT를 찍어봐야 되겠다. 배에 복수가 찰 때까지 몰랐던 난소암. 주변 장기까지 번져 장장 12시간의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그 후유증으로 복수가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의 뭐 만사학 수준으로 그때는 복수가 찼어요. 2리터 페트병 같은 거로 한 뭐 6, 7통씩
뽑아낼 정도로 복수가 찼으면 그냥 아기 만삭 정도? 그러니까 이리 눕지도 못하고 저리 눕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었죠. 가망이 좀 없다고 우리 식구들은 생각했어요. 또 환자들 간에도 수군거렸고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 창피해서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저 사람은 힘들 것 같아 이런 표정들을 저한테 보내더라고요. 오늘은 또 뭘 먹을까? 뭘 먹어야지 또 맛있게 하루를 먹을까요? 암을 경험한 후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식습관이라는데요. 이게 제 건강식단인데 한번 잘 살펴보세요. 뭔가 좀 다르지 않나요? 글쎄요, 흔하게 볼 수 있는 채소들 뿐인데요. 네, 평범한 것 같은데 여기에는 다양한 색깔들이 다 같이 있어요. 이게 각자 갖고 있는 색깔마다 영양소가 다르대요. 또 하루에 한 3가지 정도의 색깔을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식물의 색과 맛을 결정하는 파이토케미칼은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인데요. 오늘 밥상에 오른 첫 번째 색깔은 가지의 보라색이네요.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한데요. 가지찜 요리예요. 가지가 항암작용에도 좋고 또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고 또 혈관도 뭐 튼튼하게 해주고 하여튼 여러 방면에 좋다고 그래서 제가 가지 음식도 즐겨 먹고 있어요. 이제 여기다가 양념장을 살짝 얹어서 해주시면 맛있는 가지찜이 됩니다. 벌써 끝난 거예요? 네, 몸에 좋은 요리라고 다 어렵진 않아요. 이건 시간도 없을 때 간단하게 이렇게 레인지를 이용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요리가 돼요. 전자레인지로 뚝딱 만드는 보라색 안토시아닌 듬뿍 가지찜. 두 번째 색깔은 주황색을 골라봤습니다. 당근을 채친 다음에 소금에 약간 간을 해서 한 20분간 절여주세요. 주황색 영양소가 기름을 만나야 더 이제 몸에 흡수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리브유를 넣어서 이제 오늘 요리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버무려 주시면 됩니다. 이게 요즘 젊은 엄마들에게 아주 인기인 당근 라페인데요. 만들기도 참 쉽네요. 세 번째 색깔은 케일의 녹색입니다. 케일이 그 염증도 억제시키고요. 혹도 좀 작게 해준다고 하고 또 혈관에도 좋다고 그래서 제가 케일은 늘 즐겨 먹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녹색의 베타카로틴도 대표적인 항산화제죠. 이렇게 해서 3가지 색깔, 3가지 항산화제가 들어간 항산화 3색 밥상이 완성되었습니다. 가지, 당근, 케일 외에도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매 끼니 다양하게 먹는 것이 중요한데요. 전에는 그냥 끼니 때우는 식으로 그냥 한 끼 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먹을 때 어떤 영양소가 좋은지 또 건강에는 어떤 게 또 필요한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또 음식을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미화 씨가 3색 밥상만큼 꼭 챙기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식사 후 챙겨 먹는 글루타치온입니다. 이게 글루타치온인데요. 황산화제예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거나 뭐 이제 운동하고 나서는 먹는 거예요. 몸에 활성산소가 있으면 그 암세포가 다시 또 재발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주는 황산화제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게 먹고 있어요. 다 행복한 맛이네. 이런 노력이 암을 극복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었을까요? 건강한 사람도 매일 몸속에서 3,000개의 암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매일 만들어지는 암세포에 대항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의 NK세포인데요. 면역세포의 일종인 NK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돌연변이를 일으킨 세포를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글루타치온을 2주 동안 섭취한 결과 면역세포인 NK세포 수치는 약 400%, 림프구도 약 60%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피알코올성 지방간 환자 34명에게 4개월간 글루타치온을 투여하자 15명에게서 간 손상 수치가 감소했습니다. 월등한 신체 나이와 낮은 활성산소 수치를 확인한 진미경 씨. 시간을 거스르는 그녀의 비결은 꾸준한 운동에 있다는데요. 운동을 딱히 시간 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거 공부를 하거나 책을 보거나 할 때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덤벨을 하고 그다음에 푸시업 같은 거 하면서 계속 운동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과제가 아닌 습관으로 만드는 건데요. 운동은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파트에서도 미경 씨만의 운동이 있다는데요. 굳이 막 시간 없어서 운동 못 한다는 건 솔직히 다 핑계고요. 이렇게 뭐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잠깐 뭐 슈퍼 같은 데 갔다 올 때 계단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면 됩니다. 어머니 그때 몇 층까지 올라가시는 거예요? 저 13층에 저희 집이요. 13층이요? 네.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웬만한 층은 걸어 다닌다는 미경 씨. 아이고 벌써 따라가지 못하네요. 와, 제가 따라갈 수가 없는데요? 이 정도는 가볍게. 계단을 오를 때 운동 효과를 더 높이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계단을 발 넣으실 때는 계단 안쪽까지 다 넣지 마시고요. 약간 조금 뒤로 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런지를 하듯이 하면서 허벅지와 엉덩이 힘으로 올라가시면 되세요. 이렇게 천천히 밀어주면서 이렇게 올라가시면 엉덩이하고 허벅지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꾸준히 해온 덕분이겠죠? 지난달에는 무려 123층 건물을 걸어 올라가는 도전에 성공했는데요. 미경 씨에게는 운동을 그만둘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3년 전에 이제 사고로 제가 제 키 정도 높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뒤로 넘어지면서 흉추가 11번, 12번 두 개가 골절이 됐었어요. 순간 숨이 멎어서 숨도 안 쉬어지고 해서 정말 이거 내가 움직일 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발가락을 막 움직여 봤거든요. 그랬더니 발가락을 움직이길래 일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몸이 종이장처럼 그냥 반이 접히더라고요. 서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서 정말 거의 네 발로 기었던 것 같아요, 울면서. 골절 때문에 허리를 수술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요. 한 4개월 정도 돼서 간신히 뼈가 붙었는데 걷는 것도 힘들고 그냥 조금만 충격만 있고 길거리에 작은 돌멩이 하나만 있어도 그게 뭐 오롯이다 허리로 통증이 그대로 오더라고요. 아들! 엄마랑 놀자! 엄마도 가르쳐줘. 공 줘봐봐. 미경 씨는 수술 대신 등과 허리의 근육으로 다친 척추를 보완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런 엄마의 모습을 지켜본 아들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부모님한테 자극받아서 저도 하게 됐는데 1등까지는 못 해보고 그래도 2등은 해봤어요. 덕분에 모자가 함께 대회에 나가는 기회도 생겼습니다. 좋은 성적은 아니지만 입상을 하게 되니까 거기서 더 자극을 받게 되고 심지어 더 같이 하게 되니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농구 공으로 하는 운동 가르쳐줄게. 되게 쉬운 거 있어. 이렇게 서가지고 봐봐. 어깨 넓이를 벌려. 옆으로 밀었다가 당기고 밀었다가 당기고 그 다음에 동작을 가르쳐줄게. 또 쭉 폈다가 와서 점프. 그 다음에 또 갔다가 와서 점프. 농구공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농구공 없을 때는 그냥 액션만 그렇게 해도 충분히 되는 거야. 아까 우리 했던 동작 있지? 이렇게 해서 공을 받아오는 동작 할 때는 그 상태로 벌려서 했다가 당기고 했다가 당기고
했다가 당기고. 그래서 요 액션만 그대로 해서 하면은 요것도 충분히 이 자세만 잡아주면은 농구공 없이도 얼마든지 운동할 수 있어. 공을 한번 해봐봐. 앉아서, 자, 앉아서 옆으로 갔다가 오고. 이런 가벼운 운동이 몸속 활성산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까요? 운동이 부족해도 운동이 지나쳐도 활성산소를 만듭니다. 하지만 가볍게 땀을 흘릴 정도의 강도로 정기적인 운동을 해주는 것은 체내에 축적되는 활성산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야, 배고파. 샌드위치 먹을까? 너무 쪘어. 아침은 채소와 단백질을 든든히 챙겨 먹고 다른 때는 조금씩 자주 먹는다는 미경 씨. 맛있다. 엄마가 서서히 먹는 비결. 어디가 좋은데? 이게 엄마가 더 늙어. 제 또래 친구들보다는 조금은 동안으로 보인다고 하니까 기분은 좋죠. 그래서 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 그럼 조금 더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글루타치온을 꾸준히 먹은 후 몸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변화가 있었다는데요. 글루타치온은 기미와 같은 피부 색소 침착 개선을 도와서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성인 여성 60명을 대상으로 500mg의 글루타치온을 4주 동안 투여한 결과 얼굴을 포함한 6개 부위에서 멜라닌 지수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 60명에게 12주간 글루타치온을 섭취하게 한 결과 주름은 감소하고 피부 탄력은 개선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럼 활성산소 줄이는 생활 습관은 널리 알려야겠죠? 누가 왔네? 아니 이제 우리가 단톡방에 이렇게 서로가 이제 이렇게 이 운동을 열심히 좀 해서 언제 한번 만나가지고 누가 더 잘하나 한번 우리가 그렇게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확인해야 돼요, 제가. 비슷한 건강 고민을 했던 세 사람이 함께 도전합니다. 운동 마니아 미경 씨가 쉽고 간단한 운동법을 이분들에게 전수했는데요. 아니 이게 좀 난이도가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예, 그래서 조금 따라 할지 걱정은 되긴 돼요. 근데 재미는 있겠네요. 그럼 2주 동안 한번 열심히 해볼까요? 미화식에서 배운 항산화 삼색 밥상에도 도전합니다. 끼니마다 최소 3가지 색을 먹기 위해 노력했고요. 미경 씨에게서 배운 운동도 꾸준히 했습니다. 함께 도전하며 생활 습관을 바꿔간 세 사람. 항산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글루타치온도 챙겨 먹었습니다. 글루타치온과 같은 항산화제는 위와 장을 지나면서 위산, 담즙산 등으로 인해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반면 구강점막은 표피가 얇고 노쇠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점막으로 흡수시킬 경우 경구 복용했을 때와 비교해서 영양소의 손실이 적고 흡수율이 높아지는데요. 구강점막으로 섭취 시 경구 섭취 대비 흡수율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도전의 결과를 확인해 볼 시간인데요. 노력한 만큼 활성산소가 줄었을까요? 제가 이제 항상 눈이 침침하고 좀 피곤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조금 덜한 것 같고 육식 그런 거보다도 신선한 이런 거를 자꾸 찾게 되더라고, 제 스스로 몸이.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많이 기대됩니다. 검사 결과 유승미 씨는 활성산소가 줄었고 두 사람은 활성산소는 줄고 항산화력은 늘어났습니다. 항산화제를 꾸준히 섭취하시면서 운동과 식단을 병행한 결과 모든 수치가 조금씩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이룬 변화인 만큼 앞으로도 계속 실천하시면 활성산소를 줄이는데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건강하게 나이 들고 기왕이면 좀 덜 나이 들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이죠. 활성산소를 줄이는 항산화 생활로 나이 듦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채널 A